하지정맥류, 팔다리 저림, 이명, 이석증, 어지럼증 이런 거 있잖아요. 혈관 질환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는데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들어가는 두 가지 말이 건강과 행복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참 어렵죠. 제가 몇 번이나 거의 번아웃이 돼가지고 집 밖에 외출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어서 더 저도 그 말에 10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은 잘 안 되는, 저도 지금 어느 정도는 환자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아픈 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제가 또 직업이 또 약사이다 보니까 그런 거랑 합쳐져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계속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주제는 혈관 협착에 대한 거예요. 혈관이 협착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혈관이 좁아진다라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그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동맥경화, 이제 혈관이 경화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검사를 하면 칼슘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칼슘 수치가 뭐 정상인의 몇 배다, 그런 말을 하는데, 보통 경동맥을 많이 이렇게 쉽게,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 그 사람의 혈관의 상태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경동맥을 가지고 이제 혈관의 지표를 삼는 거죠. 거기서 수치로 나오는 것이 칼슘 수치인데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 칼슘은 보통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 성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는 엄마들이 키 크게 하려고 칼슘 영양제를 그렇게 열심히 먹이고, 또 나이 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칼슘을 많이 쓰는데요. 이 칼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이게 그 근육 속에 칼슘이 있게 되면요, 이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중요한 인자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이 칼슘 이온을 조절하는 약이 혈압약이에요. 칼슘 이온을 차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심장이 제대로 이렇게 힘있게 수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칼슘을 차단하는 약 그 종류가 쭉 있어요. 그것들이 혈압약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혈관의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온몸의 구석구석이 다 늙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한 40대까지는, 특히 여성분들이 40대까지는 어떻게 뭘 술을 쓸 수가 있대요. 늙지 않게 있죠. 그죠? 20대, 30대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50대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50대잖아요. 여러분, 뭐 나이 먹는 것은 속절없어요. 그런데 뭐 외모에 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등이 구부정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뭐 팔자 주름이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슬프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혈관의 노화, 뼈의 노화거든요. 이 혈관의 노화가 바로 혈관 경화를 말해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 장기에 이런 식으로 혈관이 나빠지면 그게 이제 뭐 콩팥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고, 콩팥도 혈관 덩어리니까 정말 섬세한 혈관, 사구체라고 하는 그 혈관 꽈리의 덩어리가 콩팥이거든요. 콩팥이 아마 제 주먹보다 작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콩팥 한 개 속에 들어있는 그 사구체의 숫자가 제가 얼핏 들으니까 한 100만 개쯤 된다고 들었어요. 그 조그만 것 안에 혈관 꽈리가 100만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섬세한 혈관이겠어요. 근데 이런 혈관에 경화가 오고 이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은 그 사구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콩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걸 이제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되는 거죠. 투석을 하면 단지 그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는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워낙 많은 환자들을 보잖아요. 저는 동네 약국의 약사로서 그렇게 중환자들을 볼 일이 사실상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 이런 거 하면서 심장혈관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던 정말 중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셀 수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가 참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와요. 콩팥에서 뼈의 밀도를 조절하고요. 콩팥이 망가지면 간도 망가지고요. 콩팥이 망가지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심한 빈혈이 오는데 어떤 빈혈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콩팥이 피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더라고요. EPO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콩팥에 기저가, 이 콩팥의 건강에 그 제일 밑바탕이 되는 것이 혈관 상태인 거예요. 놀랍게도.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피를 많이 함유한 장기가 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은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렇게 착 밀착되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다 떨어졌다가도 도로 탁 붙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어디 낙상을 했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간이 다 흩어져서 없는 사람이 있었대요. 간세포가 다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분수처럼 흩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세포가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버렸는데 다 분리가 되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서 다시 봤더니 그게 다시 쫙 모여가지고 간 모양이 도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우와, 여러분 정말 경이롭지 않으세요? 근데 그 간이 우리 전신의 피의 양을 조절한대요.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신을 순환하는 피의 양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피의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율신경에서 섬세하게 조절하는데요. 이 간이 피를 많이 빨아들일 때는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른대요. 그러면서 그 피를 쫙 빨아들이고 혈류량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피의 혈류량이 또 부족하게 되면 간이 이렇게 스폰지처럼 또 더 이렇게 꾹 짜서 거기에 있는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전신 순환량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같은 것도 이 피랑 얼마나 관련이 깊겠어요. 피가 단지 우리 몸을 흐르는 붉은 액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혈관이 그냥 막히는 거예요. 피의 상태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당뇨 환자,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인 거죠. 무엇보다 당뇨 환자예요. 당뇨가 있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보면은 소변이 달다는 뜻이잖아요. 단소변, 당뇨. 소변이 달다 이 뜻인데, 이게 요즘에는 소변으로 보지 않고 다 피를 뽑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180 혈당이 180 보다 더 높게 되면 이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상 혈당은 100을 잘 안 넘거든요. 식후 혈당도 한 120 이상은 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준이 그냥 100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200, 300 올라가 버리고, 또 갑자기 그 혈당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저혈당 상태가 되면 사람이 그냥 식은땀을 쫙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금방 숨 넘어가거든요. 저혈당 쇼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 당뇨 환자가 되는 건데, 당뇨 환자의 피는 항상, 그러니까 정상인 그 100보다 훨씬 수치가 높으니까 말하자면 설탕 시럽 같이 걸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쭉한 상태의 피가 전신의 혈관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혈관벽, 특히 이제 그 혈관 내피라고 해요. 혈관 속에 피가 바로 흐르는 그 속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피라고 하는데, 이 내피가 망가지게 돼요. 혈관 내피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 놀랍게도 남성들 발기부전이거든요. 발기부전, 그거 남성들은 발기부전 있으시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던데,
그 소변도 제대로 시원하게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변이 새기도 하고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통증도 있고 그게 이제 전립선 이런 병명이랑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혈관 내피 질환이라는 거예요. 혈관 내피 질환, 결국 혈관 내피에 칼슘이 많이 침착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건데요. 보통 발기부전에 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그건 먹을 때 잠깐 좀 이렇게 그 발기부전이 좀 이렇게 완화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약인데 그 약의 기전을 보면 희한해요.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에요. 특히 생식기 부위의 혈관을 확장하는 약. 그러니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라도 확장을 시켰을 때 그게 이제 그 증상이 좀 완화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냥 들어봐도 아시겠죠. 내 피가 망가졌는데 내 피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혈관 자체를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당뇨가 있으면 발기부전도 그냥 오게 되고요. 나중에 눈 망막 질환 이런 게 생겨서 당뇨병성 망막증 하면은 이제 시력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콩팥도 잘 망가지고요. 심장 고혈압도 그냥 잘 따라서 같이 오거든요. 그 근원을 보면 혈액이 나빠서 혈관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가지를 뻗어서 다른 병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피를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이 당뇨 환자들한테 뭐 피를 좋게 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좋게 하냐고요. 제가 쓰는 방법이 제 약 생기산이랑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거를 기본 세트로 쓰잖아요. B는 일반 B 영양제가 아니라 B 100단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진약사볼에 들어가면 그냥 손쉽게 진정주 비타민 B 그게 이제 B100이거든요. 시중에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B100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게 막 섞여 있고 뭐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약사님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 약사님이 약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고심 끝에 만들어서 시작한 게 제 이름 비타민 B100인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저도 신기해요. 하여튼 이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또 혈관을 편안하게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잖아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둘이 약간 견제하는 친구 같은 미네랄인데요. 칼슘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병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칼슘 침착만 해도 그런 거잖아요.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면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마그네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을 계속 보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면 근육도 편안해지고 근육 떨림이나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이 혈관이 편안해져요.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도 짜증이 덜 나고 기분을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기산과 기본 세트 거기에서 비타민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고 여기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타민 C는 하루에 최소한 저는 한 6,000ml 이상을 한 끼니당 2,000ml씩 해가지고 3번 먹으면 6,000ml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10,000ml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지금 혈관이 협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0ml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타민 C가 뭐 위장병을 만든다거나 또는 돌을 만든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다 낭설이거든요. 비타민 C 여러분 식후에 한 알씩 먹는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요. 일주일 안 가서 여러분들 거의 다 하루에 6,000ml, 10,000ml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감기도 예방해주죠. 각종 독감, 바이러스 질환 다 예방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독감도 잘 안 걸리지만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환자 신분인데도 독감 별로 저는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앞번에 제가 독감을 걸렸어요. 그랬는데 저는 비타민C를 시간당 2,000ml를 그냥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해열제보다 비타민C가 더 잘 들어요.
비타민 C를 2000ml나 3000ml씩을 계속 시간마다 따뜻한 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이러스가 억제가 돼가지고 어떤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순하면서 우리 그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거든요. 얘가 위장병도 오히려 치료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식후에 비타민 C 2000ml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당뇨가 있으면 이거를 하루에 한 10,000ml 이상 드시는 걸 제가 권하는데, 정말 확실한 거는요, 비타민 C만 하루에 10,000ml, 한 15,000ml를 먹잖아요, 당뇨 환자가. 그러면 합병증이 없어요. 정말 합병증이 거의 없어요. 혈당은 높은데도 혈당 관리를 잘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는 거를 제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10년째, 20년째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0,000ml 이상씩 먹고 있는 오래된 당뇨 환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분이 지금 저 혈당이면, 저 정도의 혈당이면 몸이 다 망가졌어야 맞는데 상당히 건강하신 거예요. 진짜 비타민C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C를 하루에 6,000ml 이상을 드시면 비타민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고용량인 그 100단위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2알 정도 드세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뭐 번거롭다 그러면 아침에 아예 2알을 드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B100이 되게 센 줄 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도 안 세요. 이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알약을 먹을 수만 있으면 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한테도 비타민 B를 한 알씩 먹이잖아요. 키가 잘 커요. 키 크는 게 칼슘이 아니라 비타민 B예요,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도 비타민 B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신경에 가장 좋은 이렇게 영양물질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단백질보다도 더 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기특한 영양제거든요, 비타민 B가. 그리고 뭐, 커피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들도 비타민 B를 먹으면 커피 생각이 별로 안 날 정도로 이게 생체 활성도를 높여줘요. 단 이걸 이제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거, 비타민 B가. 근데 이게 하여튼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 B, C, 마그네슘 혹시 생기사는 못 드시더라도 B, C, 마그네슘만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당뇨 혈당 관리도 훨씬 하기가 쉽고요. 병원에 뭐 혈당 관리하는 약에 의존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그 약은 한 알이라도 줄이고 인슐린은 한 단이라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이 덜 생기거든요.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로 전부 혈관 질환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걸쭉한 피가 이게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걸쭉한 피가 지나가더라도 이게 강력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당뇨가 없는 정상인보다 혈관이 좀 더 튼튼해질 수도 있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만 많이 먹어도요, 이미 막혀있는 혈관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거를 저의 임상 결과로 제가 많이 관찰했어요.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저도 생기산을 먹어보기 전에 제가 이 다리 혈관이 막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 다리의 뒷부분에 보면은 막 실핏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정맥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게 튀어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게 뒤에 그물같이 생긴 그게 생기고야 말았어요. 있어요. 이게 제가 진작에 비타민C를 많이 먹었으면 이게 안 생겼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제가 생기산 먹기 전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인가 그때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비타민C를 그냥 많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리에 엄청난 그 냉감 있잖아요. 수족냉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수족냉증이라는 말이 너무 약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뭐 스타킹을 신을 수도 없고 안 신을 수도 없고 추운데 덥고 땀은 나는데 시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집에 들어가면 막 바로 들통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다리 넣어야 되는데 시리니까. 근데 그 다리를 뺨과 동시에 다시 시려요. 그게 혈관이 막혀서 오는 심한 냉감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C를 제가 그때 당시에 한 6,000ml, 하루에 6,000ml 정도로 먹었더니 그 냉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경증 정도의 그 혈관 칼슘 침착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미 심하게 막혀 있는 사람들은 제약 생기산
BC, 마그네슘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배예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는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C 두 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C 두 알을 드셔야 된다. 그러면 담배 하루에 10개 피면 비타민C 20알 먹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 담배가 해로운 거예요. 담배를 피면 입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이 구강에서부터 식도와 위장의 혈관이 다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확률이 거의 다예요. 위장병 절대로 못 고쳐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뇌 혈관도 항상 좁아져 있어요. 이 담배가 그 대단한 산화제거든요. 무슨 뜻이냐? 산화제는 녹이 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비타민C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제잖아요. 담배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런데 담배 한 개 피를 필 때 비타민C 두 알 정도를 먹으면 그나마 좀 낫다 이런 뜻에서 제가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C 두 알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담배 그거 좀 끊어보세요 해도 잘 못 고치시더라고요. 평소에 두통이 심하거나 또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먹는 여성들은요, 담배는 절대로 피시면 안 돼요. 이 담배를 피면 호르몬제만 해도 피를 껄쭉하게 만드는데 담배가 들어가서 정말 피를 잼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도 피고 호르몬제도 먹으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몸이 정말 얼마나 저항을 하고 있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나 경외감이 들 정도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속절없이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리고 이러면 성질을 낼 때 엄청나게 강력한 산화 물질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 프리 라디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슈퍼 옥사이드 강력한 그런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막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화를 내는 거, 그래서 기분 조절해야 되고 속도 조절해야 되고 나이 들수록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치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협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협착 환자들, 협심증 환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환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리에 하지 정맥류, 팔다리 저림 이런 것도, 아니면 이명, 귀에서 소리 나고 이석증, 어지럼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눈 중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망막증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 당연히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죠. 근데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도 관리를 받을 뿐이지 치료가 아니라는 것, 치료 받아보시면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저는 그냥 약만 드리고 그게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콩팥이 이만큼 좋아졌다,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나빠져요,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치료되기도 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제일 좋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 생기산이 안 맞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 생기산을 먹을 때 자기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몸이 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울렁거리거나,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고 울렁거리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더 피곤하고 힘든 증상이 계속되면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피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가끔 특이 체질이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생기산을 드려보니까 이게 생기산이 진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기는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드실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생기산은 안에 설명서 보면
그 설명서 한 문구 한 문구가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아프게 체험을 하고 거기다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냥 허투루 대충 짐작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들어있는 문구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발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은 안에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희 약국에 와서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